반갑습니다. 셀닥족입니다. 안녕하세요. 닭집자입니다. 왜 그렇게 말해요? 왜? 나도 그렇게 말해서 한번 해보자 이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치. 아 그래요? 너무 좋아요. 그냥 열받으라고. 맞아. 정규 코너를 먼저 한번 해봅시다. 조교가 전하는 화면 밖 이야기. 조교의 IT 뉴스. 21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 전기차 판매 대수가 그러니까 판매 하이브리드 차량을 넘어갔대요. 전기차 시대가 성큼 앞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그럼 전기차 비율이 지금은 몇 퍼센트 정도 돼요? 그거 몇 번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이브리드보단 더 많이 산다는 거네요. 원래는 근데 왜냐면 하이브리드는 기본적으로 전기차로 가는 과도기였잖아요. 그렇죠. 전기차 판매 대수가 넘어갔다는 거. 그러니까 사상 최초예요, 최초. 생각해보면은 하이브리드가 왜 필요한 건지 지금 보면 좀 그렇긴 한 것 같아요. 전기차가 굳이 있는데. 왜냐면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하면은 가격이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더 비싼데. 그래요? 네. 일반 연륜차보다. 그래서 그 정도 값어치를 연비를 생각했을 때 하면은 물론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더 이득일 수도 있겠지만 전기차가 있는 상황에서 연비를 걱정하면서 굳이 1,000만 원이나 뭐 500만 원, 1,500만 원 더 낸다? 조금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합리적이진 않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저는 정부 보조금도 좀 크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전기차를 사면은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하이브리드 차량보다도 싸게 살 수 있걸요. 요새 그쵸. 막 지원을 좀 해주는구나. 테슬라가 아니고서는. 전기차 시대를 사실 테슬라가 처음 시작한다고 했을 때 누구나 다 아닐 거라고. 그러니까 다들 했단 긴가민가 했죠. 근데 지금 이제 주가가 보여주죠. 주가가 그게 다 틀렸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실. 아무리 그게 거품이어도 그러니까 이런 그게 만들어지려면은 아무튼 지금 그게 현실 숫자로도 다가오고 있다. 전기차가 성큰 전기차 시대가 다가올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걸로 뭐 제가 뭘 막 뭐 준비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싶은 전기차 있나요? 사고 싶은 게 있는 건 아니죠. 사고 싶은 게 있는 건 아닌데 그냥 그래도 제가 첫 차가 아니라면 다음 차를 살 때쯤이면은 저도 전기차. 근데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충전 그게 먼저 마련돼야 된다고 봐요. 그쵸. 지금도 겨울이면 막 방전되고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배터리가 제일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이게 예를 들면 부산까지 가야 돼. 근데 중간에 충전소를 한 번은 넘게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한 번 들러서 끝까지 충전하려면은, 그러니까 기름은 콸콸콸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몇 분 안 걸린다고. 충전은 꽂아놓고 막 몇 시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예를 들면 서울 부산까지 가는데 한 번은 거기서 2시간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료가 뭐 얼마나 싼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기다리는 시간 그거 어떡할 거야, 배터리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문제가 배터리가 빨리 돼야 된다. 만약에 근데 그게 해결이 되면 핸드폰 충전도 거의 3초 만에 되는 그런 세상이 와야 되겠네요. 충전을 빨리 하는 것도 방법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그냥 배터리 용량을 그냥 개 크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3일치 충전을 해도요. 그러면은 중간에 빌 일이 뭐가 있어요? 왜냐면 그치. 매일 저녁에는 충전해놓고 갈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그 빌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워치 같은 거네. 그쵸. 그러니까 뭔가 분명히 어느 정도 가면은 그 이후부터는 크게 발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편의성을 느끼는 구간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충전 속도를 올리는 것도 사실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옛날에 그것도 봤어요. 충전 속도를 올리는 게 아니고 충전 거리를 넓히는, 그러니까 무선 충전 같은 거를 예를 들면 지금은 보통 어느 정도는 거리가 좀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한 1m까지만 된다고 해도 꽤 좋아요. 내 방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무조건 충전되는 거잖아요. 그러네. 그렇게 말하면 또 그렇네. 실제로 개발하고 있는 기술 중에 제가 들은 걸로는 막 몇 킬로까지도 충전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어딜 그냥 주행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느 그 충전소, 무선 충전소에다가 돈을 미리 그 구독을 해놔. 그럼 내가 거기 범위 안에 있는 거리를 지나다닐 때는 나도 모르게 충전되고 있는 거죠. 그건 진짜 좋다. 물론 엄청 먼 얘기일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리고 안 될 수도 있어. 실현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것도 하나의 해결 방법이다. 이 전기차에 대한. 저는 그것도 봤어요. 그 도로가 충전이 되게. 그쵸, 맞아요. 그거 그런 거.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달리면 알아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느리지만 약간. 이게 왜냐면 꽤 멀어도 그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아무튼 뭐 그런 이제 전기차의 시대가 오고
저도 곧 차를 살 나이가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꽤나 좀 현실적인 아 얘기들. 그쵸. 근데 차 살 거잖아요. 전 사야죠. 나는 차 욕심이 없어도 본인은 있잖아요. 그쵸. 중고차라도 어떻게. 다른 얘기를 할까 했어요. 다른 얘기 뭐였냐면 클라우드 전환을 좀 알아요? 클라우드 전환?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건가요? 그것도 맞아요. 일을 할 때 어디에 저장하잖아요. 근데 그 저장하는 걸 예를 들면 그 팀이 해요. 그럼 어떤 팀이 일을 할 때 공유해야 되는 자료들이라든가 뭔가 파일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실제로 팀이면은 뭐 얼마 없어서 한 USB에 저장할 수도 있는데 만약 회사면은 회사는 그래서 본인들의 그 하드 관리하는데 되게 많은 돈을 쓰거든요. 어떤 저장 그거를 관리하는데 요새 그거를 많이들 클라우드 전환한다고 해서 B2B 사업이 늘어나요. 클라우드의 B2B 사업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뜬 두 개 회사가 아마존이랑 마이크로소프트고 근데 그 클라우드 전환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그 클라우드 전환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가 성장해서 그것 때문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상 클라우드 전환이 지금 뭐 한 몇 년 전부터 한 5년 전부터 뜨거운 감자예요 진짜 클라우드 전환이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엔 어딘가 저장해야 되는데 그거 우리가 대신해 주겠다 하는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 그렇겠다. 근데 그 클라우드 전환을 그러니까 원래 있던 얘기고 제가 오늘 가져온 뉴스는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도 클라우드를 지원해주는 회사가 나타났다. 반도체 설계라는 건 그냥 일이에요 사실. 그냥 코딩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강의한 적 있었죠. 그런 거에도 이제 나타났다는 건 그냥 뭐 막 엄청 커다란 얘기는 아니고 그냥 클라우드 전환의 그 흐름은 확실히 계속 방향을 갖고 가고 있다. 뭐 그런 거죠. 사실 진짜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게 윈도우즈 때문에 뜬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다 클라우드 때문에 뜬 거네. 애저라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죠. 이름이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 기업한테 파는 거라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뭐 오늘의 IT 뉴스는 여기까지.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없어요. 고등학교 때를 추억합니까? 전 추억하죠. 그래요? 왜요? 그냥 나는 사람들이랑 일하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때는 막 약속 잡지 않아도 만나는 그런 사이 그런 게 좀 있었잖아요. 그게 진짜 맞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만나게 되는. 뭔가 그냥 다른 반 놀러 가서 막 얘기하고 맨날 축구하고 진짜 족구하고. 행복해 그쵸. 맞아요. 그때 진짜. 전 그 족구한 기억이 너무 그 행복한 기억이에요. 막 저한테 화내고 막. 내가요? 본인이 나한테 화냈잖아요. 아니야, 너가 나한테 화냈지. 내가 언제요? 이거 또 이러네. 와 이거는 진짜 그렇다. 진짜 너가 제가 언제 화를 냈어요? 저한테 화내고 들어갔잖아요, 야자실로. 그걸 그렇게 기억한다고? 네가 그때 나한테 기분 나쁘게 너가 그때 그랬잖아요. 맞아 나 그날 기분 나쁜 날이었어. 그랬으면서 지금 이 방송이 그러니까, 와서 나 기분 나쁜 날이었던 건 전 맞아요. 근데 여기에 이쪽한테 화내진 않았잖아요. 나한테 화냈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느껴졌어요? 아니 그렇게 아니 느꼈어. 아니 무슨 말도 이렇게 프레임 이걸 이렇게 왜곡하네? 그러니까 본인이 나한테 그때 뭐라고 했더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무튼 나한테 못한다 그랬어. 본인이 나한테 그래서 내가 왜 윽박 지르고 들어갔어요. 근데 왜냐면 이 새끼가 근데 그때가 놀랍게도 그렇게 별로 친하지 않을 때여서 맞아. 화낼만 했어요. 이 자식아. 근데 한번 제 입장도 들어주세요. 내가 기억이 잘못된 걸 수도 있으니까 본인이 상처받았으면 사과하겠지만 내 얘기도 들어봐달라 이거야. 내가 기억하고 있는 사실들. 뭔데요? 제 기억 속에는 당시 별로 친하진 않았지만 내적 친근감이 있었다 이거야. 우리 맨날 봤잖아요. 그건 맞아요. 그리고 제 기억 속에 제가 화낸 대상은 그 채섭이라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이름 실명 얘기했대요. 상관없죠. 어쨌든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항상 화내는 걸 드립처럼 했어. 항상 그게 약간 그런 장난이 있었어요. 그건 맞아요. 그건 원래 있었지. 그래서 걔한테 화를 항상 이렇게 내면서 했는데 그때 조금 이렇게 불똥이 튀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억 속엔 채섭이한테 화낸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러니까 상황 이해가 되죠. 대상은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분위기는 그때 그 분위기는 그 장난으로 그러는 분위기는 절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러니까 내 머릿속 생각도 그랬겠지만 본인의 말투도 그랬어요. 분명히. 그건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한 대상이 아니었다. 그거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좀 기분 나쁘게 들렸으면은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리 화장실에서 제가 뭐지 말 걸었잖아요. 아 그때 약간의 기억나나요? 화해 제스처였어요? 당연하죠. 아 그래요? 아. 저는 그때 제가 윽박 지른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들어갔을 때 제가 바로 따로 들어갔어요. 아 진짜요? 예. 아 그래요? 아 근데 그거는 그랬던 것 같긴 예. 해요. 그래서 애들 족구한테 남아있고 저는 들어가가지고 화장실 가길래 따로 들어가가지고 괜히 말 걸었잖아요. 근데 진짜 나 차갑게 대하길래 상자도 받았고 아 그래요? 내가 생각하게 됐어요? 아 그래요? 진짜 개통스럽게 대답했어요. 진짜 싹바가지가 그냥 뜻도 없이 없구나 이런 생각도 했죠. 그건 맞아요. 그건 원래 제가 그런데 그건 어떡하겠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싸가지를 좀 이렇게 탑재하라 이거야. 저요? 네. 저는 근데 그럴 생각 없어요. 계획 없습니다. 제가 진짜 슈퍼 끝판왕 죄인데 저는 그런 거를 탑재할 생각 없다. 그러면 제가 저번에 현지자님이 궁금해하던 게 있어. 도대체 왜 이렇게 나는 우리 유튜버는 금을 좋아할까? 그리고 사실 얘가 좀 나한테 열받아 하는 게 많아. 왜 그런 거예요? 뭐가 그렇게 열이 받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정적인 게 열받아. 왜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험을 좀 감수하고 막 코인도 사보고 NFT도 사보고 뭐 신발 테크도 해보고 신발 테크는 뭐야? 그 신발 리셀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사업이네. 일종의. 그쵸. 뭐 돈을 버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안정적인 길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따분하다.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형적인 20대예요 진짜. 본인이 전형적이라고 얘기하는 걸 기분 나빠하겠지만 그 20대 안에 속한다. 저는 전형적인 20대지만 전형적인 MZ세대는 아니에요. 뭐 맞는 거 같아요. 인정하죠 솔직히. 인정하는데 그 워딩이 너무 싫어. 어쨌든. MG라는 그 워딩이 너무 싫어. 근데 되게 잘 말했어요. 제가 금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자산 배분을 좀 좋아해요. 이게 자산 배분의 의미로서 금을 좋아하는 거지. 안전 자산의 의미로서. 그걸 안전 자산이라는 워딩부터가 네. 너무 안정적인 거지. 맞아요.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자산을 많이들 투자 자산이나 그쵸. 안전 자산 이렇게 많이 나누잖아요. 그쵸. 근데 안전 자산을 아예 없는 건 좀 그래요. 그건 물론 그쵸. 그러니까 비율의 문제인 거지. 그쵸. 그쵸. 근데 저는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내가 안정적이라서 안전자산을 늘린 것도 맞지만 이건 약간 제가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별로 안 좋게 바라봐요. 그러니까 안전한 자산을 좀 갖고 있는 거야. 나중에는 실제 전략이 많이 바뀔 거예요. 예를 들면 내년에 조금 경기 상황, 제가 봤을 때 조금 달라진다? 저는 바꿀 거예요. 비율을 바꿀 거라고. 근데 지금은 많이 갖고 있다. 자산 종류가 또 뭔지 알아요? 펀드? 상품도 맞아요. 상품의 종류 중에는 펀드도 있죠. 뭐 주식이나 다른 펀드도 있고. 자산이라고 하면은 그것도 있어요. 배당 자산. 배당 자산은 저는 사실 고배당주는 잘 모르고 보통은 제 머릿속에 딱 배당 자산이라고 하면은 부동산 떠올려요. 그쵸. 부동산. 알고 있어요? 근데 왜 투자 안 해요? 부동산이요? 네. 어떻게 투자하는 방법을 그쵸. 모르나? 그것도 잘 모를 뿐더러. 제가 언제 한번 이런 거 한번 얘기해도 돼요? 해요. 나 저도 모르는데 얘기해도 돼요? 원래 우리 저도 모르는데 그냥 아무거나 막 말하잖아. 사람들도 그걸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걸? 그래요? 그쵸. 근데 코딩은 아니에요. 코딩은 물론 아니지만. 그거는 진짜 그거 말고 어차피 다른 걸로 다 빼가지고 저도 모르는데 해도 된다. 근데 저의 생각은 좀 그래요. 우리가 이쪽이 코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걸 저도 모른 채로 말해도. 네. 조금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그러네. 약간의 그게 있네요. 약간의 책임감 좀 가져도 되긴 한다. 뭐 그렇죠. 뭐 그 정도 생각이에요. 저는 일단 제일 보편적인 투자하는 그런 것들만 주로 해왔으니까 알고는 있어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죠. 언젠가 그냥 아주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여기 또 하나 가져와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자산 종류 또 뭐 있냐면 맞아요. 그런 주식이랑 채권으로 여러 가지로 이루어진 펀드도 하나의 자산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보통 그거는 진짜 근본이 주식이랑 채권이라서 그냥 그렇게 두고 사실은 그냥 뭐 또 있다면은 현금이죠. 현금도 일종의 자산인 거지. 근데 지금은 뭐 제가 이런 말 하면 혹시 노딱 같은 거 안 붙겠죠? 원화가 좀 약세죠. 에이 이 정도로. 괜찮아요? 그쵸. 제가 이거 잘 몰라요. 에이, 정치와 그 구분을 잘 몰라가지고 괜찮아요. 원화가 좀 약세요. 엔화도 약세예요. 그럼 지금 만약 엔화를 산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엔화를 사면 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 엔화가 약세니까 사놨다가 나중에 강세일 때 팔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달러는 강세예요. 그런 현금 중에
원화랑 왜냐면 원화도 꽤 안정적이라서 제 생각에는 제가 볼 때 현금에 투자를 한다 현찰에 그 현금성 자산으로서 그걸 갖고 있는다 하면은 원화 아니면 달러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뭐 엔화도 섞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 그 정도 될 것 같고 원화를 가지고 있는 건 원화에 투자한다는 마음보다는 제 생각에는 원화에 투자한다 보다는 언제든 바로바로 우리가 원화를 쓸 수 있는 나라에 사니까 언제든 바로바로 무언가 바꿀 수 있다는 그런 그 이거 뭐라 그러죠? 유동성에 초점을 두는 거고 달러를 한다는 달러는 진짜 안전자산이라서 그렇죠. 달러는 안전자산에 투자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같은 현금 현찰이어도 다르다 이거죠. 뭐 그리고 뭐 또 뭐 대충만 말하자면 채권도 있죠. 그러니까 채권도 안전자산인 거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금도 있는 거죠. 금도 안전자산 중에 하나 속한다. 그래서 오늘은 금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 그냥 씨부리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좀 씨부리는 거야. 막 여러분들 저기 인터넷 나무위키 쳐보면은 다 나올 거야 아마. 제가 나무위키 옛날에 한번 들어갔어요. 네, 저도 한번. 킹무위키 경력 얼마나 되죠? 경력이 뭐예요? 킹무위키를 보기 시작한 지. 보기 시작한 지 저는 한 대학교 한 2학년부터. 새내기네. 저는 자부심 있어요. 그래요? 킹무위키 보기 시작한 지. 언제부터 했어요? 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봤습니다. 왜? 그냥 그때는 나무위키가 위키백과인 줄 알았어요. 백과인 줄 알고 그러니까 진짜 사전 같은 느낌인 줄 알고 그래서 막 모르는 단어 같은 거 있으면은 나무위키에 쳐보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 나무위키가 제일 위에 떴어. 그러니까 위키백과 같은 거 뜨고 막 나무위키 또 막 이랬으니까 엄청 상당히 떴잖아요. 근데 나무위키가 잘못됐다는 걸 안 건 대학교 1학년 때 팀플하면서요. 사람들이 나한테 이거 나무위키에서 긁어왔냐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무 긁어왔다고 엄청 당당하게 말했죠. 나한테 백과였으니까. 그쵸. 근데 하여튼 그 이후로 좀 재미로 보고 있다. 놀랍게도 위키백과도 비슷한 거 알아요? 그래요? 위키백과도 비슷한 거예요? 놀랍게도 위키라는 말이 다 같이 편집한다는 뜻이거든요. 큰일 났네. 근데 그 위키백과는 굉장히 그걸 검열을 엄청 많이 해요. 나무위키보단? 훨씬 많이 하지. 막 드립 같은 거 안 섞여 있고. 나무위키는 저희 나라에서만 엄청 그쵸. 위키백과는 전 세계가 다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집단 지성의 끝판왕이고 그래서 사실 위키백과도 틀린 사실이 있는지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없는 사실은 많이 있대요. 왜 그러냐면 틀린 사실은 검열이 되잖아요. 근데 없는 사실은 그쵸. 내가 모르는 걸 수도 있잖아. 그쵸. 검열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대요. 그래서 가끔이 아니고 언젠가 사고 일어난 거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며칠 동안 그 백과에다가 없는 그거를 약간 본인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막 없는 단어 써놓고 막 이렇게. 근데 검열이 그렇게 빡센데도 며칠 동안 안 걸리다가 막 걸리고. 신기하다. 근데 걸리는 것도 더 신기한데 또 그거를 올려서 거기에 실제로 막 엄청난 방대한 막 있었던 거죠. 그런 적도 있었다. 뭐 백과도 그냥 갑자기 또 아무튼 이게 자꾸 새는구만. 그래서 이제 금의 가치가 어디서 오냐 그러면은 사실은 제 생각에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는 화폐예요. 화폐. 그러니까 그 전에 재료부터 이제 얘기할 거야. 재료로 쓰인대요. 지금도 반도체에 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금이 꽤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예 금이 쓰잘데기 없는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너무 치장을 위한 것처럼 된 이미지가 있는데. 근데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금 자체가 사치품이기도 하다. 사치품이라는 건 우리가 사치라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이는데 실제로는 사치가 럭셔리죠. 그러니까 명품, 사치품이 같은 말이에요, 사실. 두 개가 뭐 엄청 막 그런 게 아니고 사치품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재료로도 쓰여서 분명히 사용세 쓰임새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그 가격은 이 쓰임새와 별개로 결정돼 있다. 그게 그렇고요. 근데 상징이기도 하잖아요. 금색으로 빛나는 무언가에 대한 어떤 상징인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했던 거 화폐로서는 실제로 저희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화폐는 언제나 금은 화폐로 썼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의 삼성전자 주식을 조선으로 들고 가면 이제 쓸데기 없는 종이 찌꺼기지만 사람들이 종이가 뭔지도 모를 거 아니야. 맞아. 그게 종이가 왜 필요하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금을 들고 가면 그때도 가치가 있다. 그때는 가치가 더 높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만물이 공통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런 건데 그게 이제 화폐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화폐는
그 옛날부터 이제 그런 금을 지금의 달러나 원화 같은 거는 명목 화폐라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명목 화폐는 이게 진짜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우리가 가치를 이렇게 정하자 해서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금은 애초에 그냥 진짜 그 자체로 그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매개체로서 항상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래요. 세상 모두가 멸망하면 다시 금을 화폐로 하겠지라는 믿음이 있대요. 그거는 누군가 말한 거긴 한데 막말하자면 어떤 나라가 망해도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금의 가치는 그대로래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망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기구들이나 나라들은 항상 금을 많이 소유하고 있대요. 1위 금 소유 단체가 어딘 줄 알아요? 미국이에요. 킹국이네. 그 제가 알기로 2위인가 3위인가? 그게 그 IMF 그 기구 거기. 그러니까 실제로 금을 요구한대. 우리 금모으기 운동도 그것 때문 아니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 무슨 잘 몰라요. 저는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인데 금을 요구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 줄 때 금 가입하려고 막 이런 거 있대요. 그래서 이제 금의 가치가 만국 공통이고 온 시대가 다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어서 굳이 누군가의 보증이 없어도 된다. 예를 들면 달러 같은 거는 미국이 있기 때문에 달러가 그쵸. 있는 거잖아요. 지금의 미국이 없으면 달러가 없지. 뭐 요새는 뭐 다른 달러를 다른 데로 쓰기도 해서 그런데 그 다른 나라들이 주는 영향은 미미할 거 아니야. 사실 미국이 꽉 그거 있으니까. 근데 이제 달러는 그런 국가나 은행에 보증이 필요 없다. 그대로 그냥 이것 자체로 그냥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실제로 또 영향을 주는 요소가 그거래요. 찍어낼 수가 없대. 캐낼 수는 있잖아. 그러니까 캐내는 양이 이 변화가 없대요. 변동이 없대요. 항상 일정하게 그리고 있다. 실제로 지구 안에도 금의 매장량은 그대로래요. 그거를 이미 알고 있나 우리 그 매장? 네, 거의 대부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가치는 그대로라는 거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가치는 그대로래. 그게 기름은 지금 왜 여러분들 미국이 이제 천연가스 막 이런 거 채는 거 확 달라져가지고 미국도 막 산유국 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금은 그런 거 없어. 왜냐면 금 자체가 원소인 거 알죠? 금은 뭐 어떻게 못해요. 우리가 그 핵융합하거나 핵분열 해가지고 금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지 않는 이상 연금술사가 돼야죠. 네, 그게 아닌 이상 금은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금의 가치는 그대로. 생각해보니까 연금술사란 말도 금이네. 네, 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뭐 금을 사는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다른 우리나라의 어떤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도 금은 그대로니까. 그럼 우리나라 자산 가치 떨어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금을 사야 되는 거죠. 지금 제가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열받아 하는 거예요? 너무 안정적이라서. 금의 시가총액이 얼마게요? 얼마예요? 몰라요. 몰라요. 얼마인지 저도 잘 모르는데 제가 뭐 말하려고 그랬냐면 시가총액이라는 게 지금 모든 퍼져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합쳐봤을 때의 금액이잖아요. 전 세계 1위 시가총액 금이에요. 생각보다 제일 많네. 꽤 높죠. 그건 좀 뭐 2위, 3위 저 사실 정확히 모르거든요. 제가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이거 놀랍게도 두 번째 시가총액이 높은 거는 애플이네요. 생각보다 삼성은 어디 있어? 삼성은 저기 밑에 20몇인가 그래요. 30. 엄청 높다. 비트코인이 엄청 높네. 개 높죠. 이러니까 사이버 금이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비트코인 엄청 높다. 왜냐면 이제 얘는 개 많잖아요. 처음에 발행 게 많아가지고 은이 여기 있죠. 사우디 아람코 이거 뭐게요? 아람코 세계 1위 정유 업체예요. 기름 그 사우디에 있는. 이거 뭐 많죠. 우리가 이거 위에는 아는 대로잖아요. 뭐 알파벳 구글도 그렇고 실제로 그래서 위에 상위권 대부분 중국, 미국이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한두 개는 올라가 있다. 그 한두 개 중에 먼저 하나 이렇게.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 권력자들이 사실상 금 말고는 신뢰를 안 한다. 제가 계속 말하는 그 미국도 그렇고 IMF도 그렇고 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진짜 추종하듯 금을 신뢰한다. 그러니까 이제 금의 가치가 그래서 있는 거고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금을 엄청 좋아한다기보다 안정적이라서 안전 자산을 현재 경기가 안 좋다고 판단해서 안전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 편자가 아주 열받아 지금 보이죠 표정. 진짜 열받아 하는 중인데 아니 뭐 제가 금 좀 선물해 줄까요? 그건 좋죠. 금 싫어하잖아요. 좋아요. 금 좋아해요? 그럼 뭐가 열받는 거예요? 그걸로 투자하는 게 열받는 거지. 왜요? 너무 안정적이니까. 금의 75년도부터 현재까지 금의 1년 평균 그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알아요? 3%? 5%예요. 높네.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금리보다 높다. 안정적이지 않다는 뜻이야. 사실은 안정적인 게 제일 잘 올라. 그건 아니야. 5%잖아요. 금은 떨어진 적이 없어요. 떨어진 적 없는 건 상관없어요. 왜요? 떨어진 적이 있더라도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 아니 본인 5%는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금이 아닌 걸로? 지금 벌고 있어요? 네. 못 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의심을 한다는 것부터가 아니 5%를 넘게 벌 수 있으면은 본인 지금 가서 펀드 매니저 해도 돼요. 근데 실제로 작년보다 5%는 더 많이 벌었어요. 아예 아니지. 그거는 금액이 작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쵸, 나중에 그러니까. 한 3억 되면 그럴 수 금은 아니에요. 3억도 금은 똑같이 번다니까. 나중에 편집자가 금의 가치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금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아까 이제 편집자가 또 그거 불러줬어. 또 우리 리스트. 개발자들을 위해서 또 한마디 해줄 그게 없냐. 그래서 제가 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너 또 해야죠. 정규 코너. 훈수와 조언 사이 개발 꼰대. 네. 개발 꼰대. 개발 꼰대 사실 나도 개발 꼰대 아직 개념을 컨셉을 잘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불러주는 거 하고 있어. 훈수와 좋은 사이가 컨셉이에요. 그걸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뭔지. 평소에 하던 게 훈수와 좋은 사이인데? 그거 맞는데요. 그러니까 모르겠다 이거죠. 진짜 내숭 떤다. 뭐라고요? 내숭 떤다. 내숭? 내숭이란 말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한 가지 가져왔어요. 제가 왜냐면 저도 사실 훈수한 입장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하는 말로 하는 건데 왠지 딱 나 같은 신입 개발자들이 많이 실수할 것 같은 그런 내용. 근데 아마 본인들도 금방 깨달아요. 금방 깨닫긴 하거든요. 이게 개발을 취미나 그냥 아니면 공부할 때 코딩하고 이런 느낌으로 하면은 이걸 못 느껴. 근데 이제 진짜 꼭 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내일까지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번 주까지 다 끝내야 된다고 뭔가 이렇게 생겨서 하다 보면은 이게 피곤하고 그럴 때 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피곤하고 밤에 잘 시간 돼서도 한두 시 돼서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왜 흔히 일 효율이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이 머리를 쓰는 걸수록 더 효율이 떨어져요. 더. 개발은 그래서 정말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실제로 그냥 제 경험을 말해드리면 한 10시쯤? 그러니까 그때까지 회사에 남아 있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거의 밥 먹고 나서 그러니까 한 8시쯤부터 거의 한 10시 반까지 쭉 그 하나 이슈만 해결하려고 막 달려들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해도 다 안 되더라고. 내가 막 디버깅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10시 반에 안 되겠다. 내일 와서 해야겠다 해가지고 퇴근하고 집 가서 바로 자고 다시 와가지고 조금 상쾌한 마음으로 다시 봤는데 3분 만에 해결됐어요. 또 소스 코드를 딱 보니까 이것 때문인데? 딱 됐어 이렇게. 이게 뭐랄까 진짜 뭐에 씌어요 여러분들. 그때 가면은 진짜 누가 나를 방해하고 있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나는 몰라. 나를 누가 방해한다는 거 나는 정말 논리적이거든. 아니 이게 이렇게 해서 하면 이게 맞아. 근데 이제 다음날 와서 보면은 진짜 어제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결론은 밤샘 코딩은 하지 말자. 밤샘 코딩은 금물. 그죠? 그런 이야기인데 어제도 제가 조금 밤샘 코딩을 좀 했어요. 저도 하는 게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소스가 구조화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구조별로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구조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이거 맞는데 이러면서 그런데 어느 순간 생각해보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뭐해. 그러니까 아마 사실 약간 존 거지. 내가 졸았어 살짝. 그래서 예를 들면 A 소스가 B 소스를 이제 불러오고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분명 A랑 B랑 놀다가 C가 다쳤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 그래서 내가 지금 비유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지금 방금까지 한 30분 동안 진짜 코딩이랑은 전혀 쓸데없는 걸로 코드를 보면서 헛소리를 짓거리고 그러니까 그때가 한 2시 막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엄청 요새 이번 주 내내 좀 졸려가지고 제가 잘 못 잤더니 그당 사실 자면서 잠꼬대를 하고 있는 수준이었던 거지. 무슨 얘기냐면 절대 코딩은 밤에 하지 말라. 효율이 떨어진다. 아침, 오전에, 오후에 하고 그냥 포기하고 집에 가는 게 낫다. 약간 좀 공감 가는 내용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다면 수학 문제 풀 때 저도 그런 적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풀었는데 개 더럽게 안 풀려. 막 30번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다가 그냥
우리 재수학원 다닐 때 밥 먹고 와가지고 보면은 뭐야 하고 바로 풀리거나 그런 순간이 있지. 뭔가 코딩도 어쨌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들이니까 그런 맞아요. 면에서는 아주 조금이나마 공감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하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개발 건데 아 끝인가요? 밤샘 코딩. 근데 왜 놀라요? 아니 생각보다 짧아가지고 왜요? 그래요. 그냥 TV라 그래서 한 두세 개 있는 줄 알았죠. 음. 아 오케이. 여러분들 이게 뭐가요? 너도 그렇고 화면 구도도 그렇고 이게 다. 그러니까 컨텐츠가 아니고 촬영이. 여러분 이 얘기하려는 주제가 뭐냐면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려는. 근데 이제 그런 거 뭐 있잖아요. 뭐 그 증거라고 사람들이 주장하는 진짜 열받아. 것들, 뭐 그림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이미 촬영한 게 있었어. 근데 방금 횡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때 그 어떤 그게 좀 많이 달라. 지금 제가 사실 동영상으로 저도 한번 봤는데 좀 달라요. 되게 막 그때 되게 맞아. 초기였어요. 되게 초기. 엄청 초기여가지고. 시작한 지 한 2주 됐을 때고 막 제가 중간에 막 치킨 먹으러 들어가고 그때 그게 좋다 생각해가지고. 근데 약간 외계인 하면 하는 게 저는 외계인을 없다 생각을 하는 쪽인데 네. 그러니까 저는 뭐 믿어? 라고 했을 때 그 믿어 앞에 있는 명사 있잖아요. 그거 다 없다 생각해요. 그냥 믿냐고 묻는 것부터가 없는 걸 믿냐고 물어보는 것 같아. 약간 신처럼. 맞아요. 외계인을 믿나요? 믿는 건 아니죠. 믿는 거는 그니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외계인 저도. 있다 생각해? 있을 것 같아요. 아 있을 것 같아. 그거는 이제 여기 처음 그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제 생각은 여기 조교 생각 있잖아요. 공간 낭비예요. 이게 이미 한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진짜로. 실제로 생명이 태어나거나 생명이 태어날 그 환경을 조성하거나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왜 그 무슨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세포 막. 무슨 박테리아 또 뭐 그런 원생식물 그런 것부터 그 내부적으로 막 뭐 에너지 대사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것도 실제로 아주 극히 적은 확률로 그게 진화가 되고 그쵸.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확률이 매우 적어서 다른 어떤 조건이 있는 데가 있더라도 안 될 확률이 꽤 높긴 해요. 근데 제가 매번 말했지만 확률적으로 예를 들면 확률적으로 뭐 진짜 엄청 커다란 수인 A를 밑에 A분의 1밖에 안 돼. 생명이 생길 확률이. 근데 이거를 실제 그 우주 전체적으로 그 어떤 독립시행이잖아요. 그쵸. 공간마다 이 A분의 1을 적용하다 보면 그 위에 올라올 외계인이 있을 확률이 될 만한 이 시행의 횟수가 예를 들면 그거는 뭐 B라고 해봐요. 근데 B가 A보다 클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 외계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저도 동의해요. 제가 네. 외계인이 없다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외계인이 없다는 맞아요. 사실 그거 얘기하려고 한 게 맞아요. reptilian 막 이런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제 생각에 존재할 수 있다고 봐요. 할 수는 있죠. 그쵸. 이 뒤에 나올 내용이랑 왜냐면 반하는 내용이 아니다. 외계인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막 이제 저는 사실 지구과학을 할 때, 지구과학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너무 방대해, 너무. 그러니까 너무 크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도 있고 관측 불가능한 우주도 있을 텐데 그리고 왜 요새는 뭐 아직도 판타지라고 많이 얘기를 받긴 하지만 평행 우주라는 것도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 생각에 없는 게 더 이상하다. 근데 그 없는 것 중에 뭐 진짜 얼마만큼 발달했을 거냐 그것도 모르는 얘기지만 아니 근데 충분히 그것도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공간이 너무 넓기 때문에 주사위를 여러 번 던졌을 때 그 트리플 S가 나올 확률도 있다. 약간 그런 공간이 거잖아요. 너무 넓으니까. 복권 당첨될 확률이 너무 적다고 하지만 복권을 막 2조 번 사. 그러면 몇 번은 당첨된다. 그런 마인드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너무 그러니까 분명 생명이라든가 아무튼 생명이라고 안 부를 수도 있죠. 그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생명체 같은 게 있을 확률이 정말 낮지만 분명히 저는 이제 공간이 너무 넓기 때문에 저는 왜 옛날에 고생대 갑각류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플라나리아. 그런 거는 사실 거의 무조건 있을 거예요. 그건 100%라고 봐요. 그거는 무조건 어딘가에 있을 거다. 근데 우리 정도의 생명, 우리 정도의 문명을 갖춘 생명체?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막 믿고 안 믿고의 수준까지는 아니고 그거는 이제 뭔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냥 그 정도인데
예를 들면 아까 갑각류는 무조건이라고 봅니다. 저는. 저도 얘긴 동의하지만 우리 정도 그걸 갖고 있는 그걸 믿느니 전 차라리 지구 리셋설을 믿을 것 같아요. 리셋? 어. 아 그거는 또 그건 뭐예요? 지구 리셋설 몰라요? 아니 대충은 알아요. 그러니까 약간 차라리 그게 더 뭔가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우리보다 더 뭔가 고등생물이 있었다? 그건 차라리 우리였을 것이다. 예전에 우리였을 것이다. 뭔가 그런. 근데 왜요? 그러니까 그 사실 리셋이 되면 그러니까 빙하기 이전에 뭐 리셋이 되면 예, 예.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왜냐면 리셋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두 개가 독립이 된 거잖아요. 그쵸. 두 개가 독립이긴 하죠. 그쵸. 예, 예. 그러면은 우리 둘이 공유하고 있는 게 같은 환경일 뿐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같은 환경은 우주에 무한히 많을 수도 있다. 무한히 많을 수도 있지만 뭔가 막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외계인들이 막 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환경에 영향을 미친 외계인들이 있다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믿느니 얘기하기 차라리 그런 리셋설을 더 믿고 싶다는 거죠. 아무튼 그 아는 거 혹시 있어요? 이런 거? 뭐 그림 그리는 거? 많이 봤죠. 그 좀 얘기 좀 해줘요. 왜냐면 제가 가져온 것도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한 거라서 아. 막 UFO 증거들 그렇죠. 막 동그라미 막 지나가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그런 외계인을 정말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꽤 많이 봤거든요. 예를 들면 막 그런 것도 있어요. 막 외계인이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생체 실험을 하고 다시 돌려보냈다. 막 이런 것도 있고. 누가 주장해요, 그걸? 그 미국에 있는 한 농부가 막 주장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막 UFO가 추락하는 거 가봤는데 갔더니 뭐 그런 게 있었다. 아니면은 뭐 미국에 있는 뭐 49구역인가 뭐 그거 있잖아요. 그 구역에서 정체불명의 어떤 시체를 나르는 걸 봤다. 실험하는 걸 봤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뭐 비행 접시 날아간 사진을 찍었다. 뭐 동영상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또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고대 건축물들. 맞아요. 우리가- 벽화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라미드 같은 것도 그 당시의 기술력으로 어떻게 뭐 그걸 막 그런 것도 있어요. 막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외계인의 소행일까? 그럼 이게 외계인의 소행일까 하고 생각해 보면은 방금까지 우리가 외계인이 존재하냐 마냐를 나눴던 이야기랑 완전 그쵸.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 지금까지 그러니까 서론이었다. 서론이 더 길어 우리는 맨날. 근데 그래서 이제 본론. 제가 막 주장하고 싶은 거 외계인의 지구 방문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왜냐면 꽤 재밌어요. 이런 외계인의 지구 방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갈 거냐 하면 이제 제 생각으로 에너지 사용의 관점, 어떤 문명이 에너지 사용을 얼마나 하느냐 뭐 그런 걸로 내용을 한번 전개해 볼 거예요. 조교의 생각이고 그걸 하나씩 따져가면서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거는 지구는 지금 지구의 우리 인간 문명은 에너지 사용 관점에서 어느 정도 발달해 있을까 문명이 그걸 얘기 먼저 하는 거죠. 어느 정도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처음과 끝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처음과 끝이 인간이 본 문명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문명이 없네.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은 있어도 끝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를 보면 에너지를 어느 정도 쓰는지를 보면 사실 여러분들이 쓰는 에너지 다 어디서 나왔을까? 다 태양에서 왔어요. 우리는 기름 쓰는데요. 기름으로 에너지 쓰는데요. 아니 뭐 우리는 그 전기 에너지 쓰는데요.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만들죠, 여러분들? 첫 번째 화력 발전. 하려면 뭐 필요해요? 석탄. 그쵸? 석탄 기름 똑같은 거니까 그걸 넣어놓고 화석 에너지잖아요. 그리고 또 뭐 있어? 피카츄들 여러 명 가둬놓고서는 걔네 강제로 사육해가지고 막 전기 뽑아먹고 그런 것도 있고 물로 살찌우고 막 좋아요. 물로 살찌운다고요? 그렇게 하잖아요. 양식하고 막 피카츄들 못 살게 굴어가지고 전기 뽑아먹고. 그러잖아요. 이 현실을 좀 살아요, 좀.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고 또 뭐 있지? 까먹었다 네 지금 머릿속이 텅텅 비었잖아. 피카츄가 지금 물 먹으면서 전기 내뿜고 있는 거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머릿속으로 여러 피카츄 여럿이 서로 한 번씩 힐끔거리는 거 지금 제 머릿속으로 생각했어요. 지금. 미안합니다. 원자력 발전에는 뭐가 필요하죠? 중금속 이런 거 필요해요. 그렇죠. 높은 수준의 그걸 분열하는 거니까 높은 수준의 원자를 만들어야 되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석유랑 석탄 누가 만들었어요?
공룡? 그쵸. 걔네 그 공룡도 결국에는 그 당시에는 동물이었죠. 그럼 그 동물들은 어떤 걸 또 먹고 자랐는데 다른 동물들을 먹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그 초식. 생명과학에서 그 왜 1차 생산. 그쵸. 그거는 생산자는 또 뭘 먹냐? 태양 에너지 그쵸, 먹죠. 그쵸. 결국에 다 태양에서부터 온다. 석탄, 석유 같은 화학 에너지, 화석 에너지도 그렇고 높은 수준의 원자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높은 열이 있어야 되죠. 핵 융합해야 되죠. 걔네들 다 핵융합해서 그런 거는 저희 태양에서도 잘 안 되긴 하지만 별에서 할 수 있다. 우리 같은 행성에서는 못 한다. 안쪽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안 되죠.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우리가 쓰는 모든 에너지는 다 태양에서부터 왔어요. 대부분이 다. 태양이 지구 크기의 몇 배인 줄 알아요? 그 영상으로는 봤어요. 아 그래요? 지름이 몇 배예요? 지름. 그러면 이건 추측할 만해요. 한 45억 배? 너무 많나? 100배요. 존나 작은데? 그 정도면 솔직히 싸워볼 만하다. 갑자기요? 그러니까 전 생각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좀 진행을 해. 그러면 이제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로 올 수 있는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년 단위들, 그러니까 시간 단위로 쪼개서 오는 에너지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에너지를 우리가 얼마나 이용할까요? 지금 우리가 지구 내부에 있는 그런 자원들 있잖아. 그런 자원들도 결국 태양에서부터 오는 건데 그 중에서 몇 퍼를 사용하겠냐는 거지. 한 반쯤 사용할 수 있을까요? 반쯤? 제 생각에 몇 퍼센트 사용한지는 몰라도 그걸 다 활용하려면은 우리가 더워하는 그 열마저도 다 막 써가지고 막 땀 나는 거 땀 모아가지고 막 좋은 그렇게라도 맞아요. 해야지 100%다. 진짜 답변. 맞아요. 답변이 돼요. 좋은 답변이에요. 어머나.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1%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100 중에 1도 안 된다는 거야. 태양이 내뿜는 모든 에너지가 아니고 지구로 와서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에너지 중에 1도 안 쓴대 지금. 나머지 99는 다 어디로 빠져나가냐면 다 자연재해로 빠져나간대요. 그 자연재해 중에 가장 무서운 자연재해가 뭐게요? 전 지구로 봤을 때 쓰나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이에요, 태풍. 첫 번째 태풍, 두 번째는 보통 화산 폭발이나 이런 쓰나미 같은 지진, 해일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죠. 그거 인간이 만들려고 에너지 쏟아부으면 얼마나 해야 되겠어, 그 태풍을 만들려고. 근데 이제 피카츄 100억 마리 있어야지. 그쵸. 자꾸 피카츄 얘기하면 나 지금 태풍의 눈에서 피카츄가 그거 하고 있는 생각한다니까요? 그 태풍의 눈에 저 무슨 생각했냐면 피카츄가 딱 팔다리 이렇게 벌리고 그러고 있는 상상했어.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만큼 우리가 버리는 에너지도 많고 우리가 활용을 못한다 에너지를. 그래서 99가 다 빠져나간대요. 다 흘러나간대. 그러니까 왜 대기대순환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공기 흐름도 그렇지만 해류의 흐름 뭐라 그러지? 해양도 결국에 막 흘러가잖아요. 그거 다 막 뭐 온도 차이도 있을 거고 막 엄청 그쵸,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실 태양에 주면은 걔네들이 다 쓰고 있는 거야 사실. 우리가 못 쓰니까. 우리가 이용을 못 하니까 다 지구한테 막 쓰고 막 돌아가고 막 돌아가는 건 원래 돌아가는 거죠. 아무튼 그러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뭐 우주 문명 그러니까 그냥 어떤 문명을 이렇게 단계로 나눠놓는 것도 있는데 뭐 그런 거는 막 제가 볼 때 막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정도만 알면 될 거. 우리가 어느 수준인지. 그리고 두 번째, 방금까지 첫 번째 우리의 상황. 예, 지구의 에너지 상황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그 정도 되는, 그러니까 뭔가 엄청 그러니까 정말 발달이 많이 돼 있는 어떤 다른 외계 문명까지의 거리를 한번 봅시다. 지구부터. 현재까지 밝혀진 뭐 외계 문명이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없어요. ET는 뭐예요, 그럼? 네? ET. 자꾸 그런 얘기를 왜 자꾸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지루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넣는 재미 요소. 흥미 유발. 뭐야? 처음 배웠는데? ET. 우와, 이거 ET 아니야? 그런 거 같아. 네. 아무튼. 최근에 작년인가 나온 뉴스를 보니까 나사인가 어디서 발표했더라고요. 현재 우리 은하 안에서 생명체가 있을 것 같은 어떤 다른 문명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있는 행성이라든가 뭐 그런 어떤 지역을 그런 거를 우리 은하 안에서만 36개 발견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은하가 어느 정도 크기일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 보통 제가 항상 우주 크기를 가늠시켜 줄 때 어느 정도 그걸 뭘 기준으로 삼냐면 빛이 가는 그 시간을 기준으로 삼거든요. 빛이 그러니까 지구 둘레가 혹시 어느 정도 되는 줄 알아요? 미터로 보면 대충 미터? 모르죠. 왜냐면 왜 그러냐면 미터의 기준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지구 둘레를 4천만 분의 1 한 게 미터예요. 그러면은 지구 둘레는 4천만, 그러니까 4만 킬로미터. 지구 둘레가 4만 킬로미터예요. 빛이 1초에 얼마만큼 가게요? 30만 킬로미터를 가요. 그래서 만약 빛이 지구를 돌 수 있다면 1초에 7바퀴 반을 돌 것이다. 그러니까 지구가 4만 킬로미터. 그 미터기에, 그러니까 미터라는 거에 뜻이 지구 둘레를 4천만 분의 1 한 거고. 그래서 아무튼 빛이 굉장히 빠르다. 그 빠른 속도로 태양까지 가는데 얼만큼 걸릴까요? 8분 15초인가? 8분 16초. 8분 16초라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냐면, 아니 빛이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을 도는데 7바퀴 반을 돈 걸 8분이면 한 500초 되거든요. 7 맞아요? 6, 8에 4죠. 그쵸? 한 500초 되거든요. 7바퀴 반을 돈 걸 500번을 더 가야 태양이 있다고? 태양이 그렇게 멀었어? 생각하면 좋겠어요. 왜냐면 실제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를 보면은 태양이 진짜 작아 보여요. 그러니까 태양의 둘레랑 관계없이 엄청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우리 태양이랑 지구가. 그만큼 걸린다. 그럼 이제 태양과 가장 가까운 별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3년쯤 가면 있어요. 정말 멀리 떨어져 있어요. 태양부터 가장 가까운 별까지가 한 3년쯤 가면 있어요. 거리는 그래서 3광년이라 그래요. 그 지구 둘레 7바퀴 반을 한 걸 60번을 24번 한 거를 365번 한 거를 3번 하면 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은하는요? 우리 은하는 어느 정도 걸릴까요? 우리 은하 지름을 이렇게 통과하려면 빛의 속도로 얼만큼 걸릴까요? 네, 10만 광년쯤 걸려요. 10만 광년. 그러니까 우리 은하를 빛의 속도로 통과해도 10만 년이 걸린다는 거야. 10만 년. 그럼 이제 보자는 거지. 우리 은하 안에 36개의 가능성을 발견했대. 그거의 평균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알아요? 그 뉴스 제가 기사에서 바로 본 건데 17,000광년 걸린대요. 평균적으로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가도 그 36개의 가능성만 있는 그 문명이 있는 그 자리까지 17,000년을 가야 한다. 지금 우리 문명이 발달한 지 약 5,000년 됐는데 17,000년을 더 가야 그 문명을 발견할 수 있다. 실제 그 문명도 제가 말한 고생대의 그 갑각류가 있는 생명체가 있을 만한 가능성.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만큼의 문명을 가졌는지는 절대 확신할 수 없는 거죠. 36개면 제가 볼 때. 근데 아무튼 그럼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우리가 36개를 파악한 게 이거 아니고도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냐, 더 가까운 데 있을 수 있지 않냐 라고 하면은 이건 제가 얘기를 하나 해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무조건 발견할 수밖에 없는지. 그거는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연력학 제2법칙? 몰라요. 테넷에서 나와요. 그게 엔트로피의 법칙. 무슨 얘기냐면 무질서도는 증가한다.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거는 열이 있으면 절대 모이는 쪽으로 갈 수 없다. 열이 있고 바깥에 열이 없다면 열은 무조건 바깥쪽으로, 열이 없는 쪽으로 퍼지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걔네가 우리 정도의, 그러니까 또는 에너지를 쓰고 있는 왜냐면 생명체만 있어도 에너지는 쓰거든요. 왜냐면 뭐 먹고 배출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식물도 에너지를 받아 먹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대사가 있단 말이에요. 물질 대사가.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 이동이 있다면 분명히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해서 밖으로 나와서 우리가 그 열을 보게 됐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무조건 발견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발견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36개가 거의 정확한 36개일 거고, 거기까지 평균 거리가 17,000광년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한 17,000광년은 밖으로 나가야 고생대쯤 될 수도 있는 그런 생명체를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은하 바깥에 뭐 있는지는 알아보지도 않았어. 10만 광년 밖으로 나갈 거예요? 태양이 우리 은하에서 중간에서 중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 25,000광년만 나가면 우리 은하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도 가기 싫잖아요. 그래도 가기 싫잖아요. 전 가고 싶어요. 25,000년 동안? 아니 웜홀
인터스텔라는 그렇게 가던데. 돌아올 땐 어떡하고요? 웜홀. 또 웜을. 응. 이거 왜 시간 여행 그냥 하지 그냥? 시간 여행도 하고 수 있으면 하고 하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아무튼 자 좋아요. 그래서 그 정도 거리가 된다. 17,000광년쯤으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진행하자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공간 이동에 따른 에너지를 조금 얘기할 거예요. 공간 이동 어느 정도 될까요? 뭐 다른 거 제가 막 여러 개 하는 것보다 그 우리가 이미 공간 이동이 아니고 저기 뭐야 탐사선을 좀 보냈어요. 탐사선 그 보일까요? 그 이름이 뭐냐면 있죠. 보이저 1호. 보이저 1호. 걔네가 지금 벌써 어디까지 갔냐면 헬리시오스를 벗어났대요. 태양권 덮개라고 하는 그게 뭐냐면 실제로 그러니까 태양계 밖으로 드디어 벗어났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는 겨우 태양계 밖에 이제야 나갔어요. 이게 지금 언제 보낸 거야? 몇십 년 됐을걸요? 이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무인 탐사선이 간 게 겨우 태양계 밖으로 벗어났다. 지금까지. 뭐 그때의 기술력도 있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힘들어요. 어디까지 나가고 막 가고 그러는 게 되게 힘든 건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웜홀은 일단 좀 제쳐두자고요. 왜냐면 네? 왜요? 아직 증명된 게 없잖아요. 인터스텔라에선 말했는데. 뭐가요? 인터스텔라에서는 웜홀로 이동했잖아요. 아니 거기는 중력 방정식도 세우잖아요. 우리가 지금 없는 건데. 오케이. 다른 차원이 그러니까 그 뭐야 저기 끈이론 이런 데에서 여러 개의 차원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그걸 역시 공간이 휘어있을 뭐 극단적으로 공간이 휘어있다는 것도 역시 가정에 불과해요. 그것도 사실 진짜 끈이론 막 이런 게 저는 잘 몰라요. 지금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몰라. 그게 맞다고 가정을 해도 그 안에서도 힘든 가능성으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이동 속도는 뭐예요? 빛의 속도죠, 빛의 속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이동을 하려고 하면은 그런 에너지가 어느 정도 들까요? E는 mc 제곱 뭐 이런 거 있죠. 그 아인슈타인이 세운 식 그거 있죠. 거기서 보면은 빛의 속도로 가까워질수록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요.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그 필요한 에너지는 무한에 가까워져요. 당연히 질량이 0이 아닌 이상, 질량이 0이 아니면 그게 무한에 가까워져요. 그럼 빛은 어떻게 그게 가능한데요? 빛은 좀 놀랍게도 전자기파죠. 그래서 근데 또 놀랍게도 거긴 또 뭐 광자 뭐 나도 잘 몰라. 그 광자가 뭐 질량이 있는지 나도. 근데 아무튼 빛의 속도로 가려면 에너지가 무한에 가까이 돼야한다고. 내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죠?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 에너지 지금 뭐만 쓰고 있어? 저기 뭐야 91%도 잘 안 쓰고 있다니까? 태양으로 오는 그 에너지도.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불가능한데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네 번째. 위의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외계 문명이 있다면 위의 조건이란 게 뭐가 있죠? 첫 번째, 17,000광년은 넘게 떨어져 있는 그런 외계 문명. 첫 번째. 두 번째, 적어도 빛의 속도로 이동할 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또한 17,000년에 걸쳐서 우리 은하로 이동해 올 수 있는 그 정도 뚝심이 있는 그런 문명. 세 번째, 개연적으로 에너지를 당연히 그 정도의 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빛의 속도로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에너지를 정말 많이 잘 다룰 거고. 그리고 그러려면은 그 걔네가 적어도 걔네 행성으로 오는 에너지뿐만이 아니고 막 어떤 항성 하나를 막 갖고 막 에너지를 막 다 쓰고 막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 그 항성 에너지를 막 갖고 가는 건데 아까 제가 말했죠. 행성으로 오는 에너지 중에 99는 뭘로 빠져나간다고? 자연재해로 빠져나간다고. 그럼 다시 생각해 봅시다. 걔네는 그 에너지는 당연히 자유자재로 다루겠죠. 버튼 하나로 태풍도 부르겠네요. 그쵸? 화산 폭발도 버튼 하나로 그냥 한다니까? 핵은 애들 장난이겠지. 핵은 애들 장난이에요. 갑자기 막 모든 태양의 그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뭐 어디 막 쏠 수도 있고 막 그럴 거라고. 버튼 하나로 그 정도 기술력이 있을 거라고요. 분명히 위의 조건들을 다 만족한다면 우리 지구까지 올 수 있는 어떤 외계 문명이 있다면 그럴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지금 근데 심지어 그 사람들의 지식 수준은 고려하지도 않았죠. 그만큼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기술, 과학 기술을 갖고 있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얘기하고 에너지로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은하가 그런 문명이 겨우 우리 지구로 와서 거의 막 한 10만 광년 이렇게 와가지고 그림만 그리고 갔을 거냐고. 겨우 이 스텔스 하나 못 해가지고 우리 사진을 찍혀가지고 가겠냐? 걔네가?
버튼 하나로 지구 폭발시킬 수 있는 애들이 겨우 그 정도 장난치고 가겠냐고. 뭐야? 인간 납치해가지고 그래요. 인간 생체 실험하고 생체 실험. 괜히 49구역에 51구역에 거기 잡혀가지고 그 외계인들이 실험당하고. 그게 여러분들 말이 되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에너지를 다룰 수 있는 그 생각이면 차라리 나는 만약에 그 운명이면 이 생명체가 우리가 온도를 정말 높게 올렸을 때, 지구의 보일러를 틀었을 때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거 실험해 볼 것 같아. 그런 거 실험하면 인정. 왜냐면 스케일 크게 놀지 않겠어요? 당연히 스케일 크게 놀겠지. 겨우 뭐 땅콩 하나 나눠 먹겠냐고 재벌들이. 땅콩을 먹고 싶을 수는 있어도 땅콩 하나를 나눠 먹지는 않을 거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한테 엄청 멀거나 아니면은 발견이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연력학 제2법칙을 거스를 정도의 에너지를 잘 갖고 놀 수 있는 그 정도의 기술력이 되는 문명이, 가까워도 그 정도 개거나 아니면 멀어서 우리한테 안 보이거나 하는 그 정도 문명이 우리도 할 수 있는 그 스텔스기, 그 레이더 안 잡히고 그거 그 사진 찍혀가지고 오겠냐는 거죠. 제 말은 외계인의 지구 방문 가능성 없다고 봐도 된다. 외계인의 지구를 방문한 적이 없다. 오면 큰일 난다. 진짜 올 수 있으면 지금 솔직히 영화에서 타노스 그 딸깍 그거 말도 안 돼. 진짜 그런 쓰잘데기 없이 그런 짓 하고 놀지 않을 거예요. 진짜 그럴 수 있다면. 그 호킹의 발언이 있잖아요. 그렇죠. 외계인 외계인 없다. 내가 볼 때 이거 일침 내린 거야. 호킹이 약간 장난스럽게 말한 걸 수도 있어. 아니, 전 잘 모르고 한 얘기 아니지만 겨우 그 정도의 외계 문명을 기대하지 말라. 그런 것 같아요. 네. 제 그런 의미로 말하기도 했죠. 조교의 생각이야. 그냥 제 생각이고.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결국에는 다 외계인이 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모르니까 나타나는 거란 말이야. 이제 그런 어떤 음모론이 생길 수 있어. 그냥 모르겠으니까 음모론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만들 거면 이 정도의 개연은 좀 고려하자. 제가 이거 중에 지금 예를 들면 그 외계 문명의 발달 정도를 에너지 말고 정보량으로, 데이터량으로도 많이 나눠요. 그러니까 데이터로도 얘네가 얼마만큼의 정보량을 갖고, 지금 정보량이 폭발하고 있죠. 엄청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발달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그런 것도 고려 안 했잖아. 과학기술 수준, 사회 문명의 발달, 어떤 정치적인 발달 수준 이런 거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문화도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에너지 딱 하나로만 설명해도 개연성에서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개연성은 조금 알고 하면 좋지 않나.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은 해요.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는 걸 수도 있다. 그건 전 좀 믿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역량과 능력을 갖춘 외계 문명이면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면 생명이 탄생할지도 이러면서 외계 그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본 거야. 그럴 수도 있다. 전 뭔가 그냥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옛날에 외계인은 결국 우리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외계인이잖아요. 그 이 정도 능력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구를, 모형 지구를 다 엄청 많이 만들어놔. 한 100억 개 정도. 그리고 그 상태에서 엄청 그냥 흩뿌려 놓고서는, 생명체 일어날 가능성 다 흩뿌려 놓고서는 결국 우리처럼 되려면은 우리가 했던 방식 한 가지만 될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도 우리처럼 에너지를 다 쓸 수 있는 문명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걸 궁금해서라도 시뮬레이션 여러 개를 100억 개를 다 돌릴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뭔가 그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라는 건 뭐예요? 결국 우리다. 결국 우리가 살아남은 지구 중 하나라면은 네.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시뮬레이션 한 게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다른 외계 문명이 본인들처럼 오게 하려고 그냥 약간 식물 재배하듯이.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 그 정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가능성이 있죠. 그거는 이제 아예 고차원적인 존재가 그럴 수도 있다. 이게 제 생각에 근데 실험 중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뭔가 아무런 개입을 안 하고 진짜 신처럼 그러니까. 그럴 수 있나? 아무튼 뭐 오늘은 끝났어요. 뭐 더 얘기할 거 있나요? 없어요. 오늘 집에 갈 수 있지 우리? 약간 안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저 근데 한 3시에 출발해요. 4시까지는